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컨설팅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본격적인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런 저금리 시대에는 시장의 패러다임도 변하기 마련인데요. 기존에는 자산의 활용이 저축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자산 운용과 투자가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노후 불안은 더 커지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정적인 미래 설계일 텐데요. 오늘도 머니컨설팅과 함께 건전한 재무 설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재무와 부동산 설계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재무와 보험 설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머니컨설팅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 www.centb.co.kr에 문의글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 전해드리는 특별한 재무설계 머니컨설팅.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재무와 보험에 관한 이슈 점검과 알찬 정보 전해주실 분들이죠. 자산관리기업인 와이머니의 정은혜 대표와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재무와 부동산에 대한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분들 프로필 보시고 지금 연락 주시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재무 설계와 부동산 상담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 네, 저희 문자 연결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4216님이 보내주셨네요. 3억으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부동산보다는 금융으로 투자 원합니다. 증권사와 생명보험사 중 어디에 운용해야 할까요? 네, 정은혜 대표님 지금 3억 원으로 네. 증권사와 생명보험사 중에 어디 투자하면 좋을지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좀 알려주시죠. 예, 요즘 한 50세에서 55세 퇴직자분들이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금액을 이렇게 많이 퇴직금으로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셔서 이제 문자 보내신 것 같은데요. 예, 그 3억 원은 먼저 투자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투자 성향이 좀 안정적이다 싶으시면 생명보험사의 공시이율형으로 지금은 3% 정도 되거든요. 거기 2억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2억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억까지는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1억 원 정도는 그래도 증권사에서 펀드식으로 좀 한 5개 정도로 나눠 갖게 되신다면 그 3억 원이 못해도 한 10년 후에 한 5억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회사에 그냥 몰빵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분산하셔서 한 증권사 한 1억, 그 다음에 생명보험사 2억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이걸 좀 분산을 하셔서요. 2억까지는 생명보험사에 또 나머지 1억 원은 펀드에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5603님이십니다. 예전부터 한남 뉴타운 3구역에 투자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 한남 뉴타운 3구역은 서울 강북구 재개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요즘 좀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네, 소장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남 뉴타운을 따지기 이전에 서울시의 도시 정책, 그러니까 도시 개발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도시 재생을 이제 재개발 쪽보다는 이제 보존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틀을 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지정된 것들, 뉴타운으로 지정된 것들 683곳 중에서 지금 절반 정도가 다 지정 해제가 됐고요. 나머지 해제된 부분을 가지고 이제 50가구 미만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개발의 이익을 보시기 위한 어떤 그런 조건으로 따지기에는 이제 어려운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업성이 그만큼 떨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을 잠깐만 소개시켜 드리면 2003년도에 이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요. 2002년도에 이제 이게 시범단지가 이제 기름, 은평, 왕십리가 이제 진행돼서 입주를 하고 있는 단지고요.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단지로 이제 지정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지정이 된 후에 11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11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서 재정비 촉진기의 고시가 떨어지고요. 작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2012년도에는 조합이 설립이 이제 승인이 떨어진 상태에서 작년에는 이제 29층까지 해서 5,900세대 정도를 이제 뭐 어쩌면 분양을 하겠다라고 또 이제 얘기를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던 부분인데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1번 분양이 5,700세대 중에서 240가구밖에 안 됩니다. 또 임대주택이 한 850가구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 비율이 워낙 작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라고 조금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챙기셔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7차례에 걸쳐서 건축 심의가 계속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행될 것 같이 얘기하다가 얼마 전에 또다시 보류가 됐습니다. 이제 현재 보류가 된 상황이 지금 봤을 때는 이제 한강개발 종합개발계획과 반포 한남지구가 맞물리면서 이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익성을 띈 개발을 할 거냐 아니면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을 해줄 거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 절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제 12년 동안 그 현주민들은 이제 피멍이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지난 6일날 서울시청이 한 500명 정도의 한남 뉴타운 3구역의 조합원들이 이제 시위를 했습니다. 물론 시위에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남 뉴타운 3구역에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 시간을 두시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만큼 사업 속도가 늦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주변이 개발 속도가 늦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개발 속도는 아무래도 사업성 또는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셔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이 한남 뉴타운 3구역 계속해서 사업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투자는 좀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 전화 상담도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예, 어떤 부분이신가요? 네. 예. 저 다름이 아니고 제가 2008년에요. 네. 변액연금보험이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네. 그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원금 수익이나 이런 게 좀 적게 나와서. 네. 예, 네. 이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변액연금 보험의 수익률이 지금 좀 안 나오고 계시군요. 예.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2008년이요. 네, 2008년에 가입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고민되시는 부분이 이 보험을 어떻게 해지를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좀 더 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한번 정은혜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변액연금보험 지금 수익률이 안 나는 상황에서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요즘 변액보험 때문에 이제 많은 금융감독원에 이 상품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면서 질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있는데요. 사실 변액연금 가입하신 거죠, 시청자님? 예. 그 변액연금이라는 상품은 사실 장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무리 펀드 수익이 좋더라도 그 사업비라는 게 10에서 14%까지 빠집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사실 아무리 좋더라도 6년 이상이 지나야지 원금이 됩니다. 저희가 한 10년 이상 추정을 했더니요. 그래서 만약 시청자님께서 이 상품을 왜 가입하셨나요? 일단은 목돈 마련할 겸 해서 나중에 그 연금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한 100만 원씩 매월 저축하고 있었거든요. 100만 원씩 하신 건 매우 잘하셨고요. 또 변액연금이라는 것은 무조건 10년은 기다리셔야지 비과세가 되고, 그러니까 10년이 되었을 때 이제 목돈으로 해지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10년이 넘었을 때는 연금으로서 활용이 제일 좋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바는 그냥 좀 힘들더라도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은요. 어떤 펀드를 가입하셨나요? 이제 변액에서는 펀드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아시아 펀드가 있을 수도 있고, 채권형 100%로 할 수도 있고, 인덱스로 할 수도 있고. 시청자님은 어떠세요?
네, 처음에 가입할 때 이렇게 추천해준 게 예. 기본적으로 뭐 안전하게 채권 50%는 가져가고 예. 그리고 50%는 뭐 주식이나 이런 쪽인데 뭐 주로 삼성 그 그룹 쪽에 투자되는 주식이 괜찮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그 삼성그룹 관련된 그런 쪽 주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셨어요. 저희가 펀드라는 것은 주식 코스피를 모르고는 이렇게 들면 안 되는데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1800에서 2200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오를 수도 없고 다른 펀드를 이제 가입하셨더라도 근데 삼성그룹은 특히 요즘 더 많이 떨어지고 있죠. 만약 펀드로 가입하셨다면 한 30% 떨어지셨을 거예요. 그래도 변액이기 때문에 여러 그룹 삼성 계열 쪽에 했기 때문에 요즘 한번 추가 납입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시청자님? 네. 예, 변액 상품은 그 2배까지, 가입액의 2배까지 연으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추가 납입을 했을 때만 그 자수가 많이 늘어나서 올랐을 때 원금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변액이란 상품은 펀드 코스피나 삼성그룹식 펀드 그걸 좀 추이 있게 보셨다가 요즘 아마 추가 납입하시면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하셔서 10년 홀딩 하시면 무조건 그 원금 이상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예. 네. 네, 시청자님. 예. 네, 이 변액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뭐 비과세도 되고 연금으로 활용하시기에 최소 10년은 기다리셔야 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또 수익률 더 크게 내고 싶으시다면 추가 납입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연결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신가요? 네, 제가 그 송파구에 네.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오래된 다가구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새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네. 이거를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신축으로 다시 지어야 하는지 이게 고민이 돼서요. 네, 현재 송파구의 다가구 주택. 방이동. 아, 네. 송파구 방이동에 다가구 주택 보유하고 계신데 좀 오래돼서 신축을 할까 매도를 할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네.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럼 25년 되셨다고 하시는데 실거주하십니까 지금? 예, 저는 그 2층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럼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월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월세 집이 오래돼서 조금밖에 안 나와요. 한 150 정도. 아, 지금 몇 가구죠 그러면? 지하에 원룸이 3개가 있고요. 예. 1층에 그 방 2개짜리 2개 이렇게 세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층에서 살고 있고요. 아, 지금 이 다가구 전체 토탈 했을 때 15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이게 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제가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5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50평에서 그 사이인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좀 작군요. 전철역 혹시 가까운데 전철역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저희 집이 그 방위중학교 네. 그 인근이거든요. 아, 방위중학교요? 네. 예. 자, 그럼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 지금 8호선이나 5호선 같은 전철 역세권은 아니신 것 같고요. 방위중학교라고 한다면. 아, 입지가 나쁘진 않은데 이쪽 주변이 워낙 단독하고요. 다가구, 그 다음에 연립세대가 워낙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오래된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이. 그러다 보니 임대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지역을 좀 보게 되면 방이동하고 신천역하고 잠실역 일대 업무타운 조성된다는 거 아십니까? 예, 저도 그냥 방송에서나 이런 데서 그냥 듣기만 했어요. 네, 그러시죠. 지금 업무타운 네. 조성되는데 두 가지 여건입니다. 지금 현재 방이동 같은 경우는 먹자골목이 있고요. 지금 8호선에 전철역 라인을 끼우는 먹자골목과 그 다음에 그 뒤편으로 했을 때 유흥 숙박촌이 지금 이제 같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흥업이 많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쪽에 이제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업무 지원 시설, 업무 타운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유흥이나 숙박업소는 더 이상 신축 허가를 내주질 않고요. 기존에 있던 주택들이나 빌딩들 같은 경우 용적률을 좀 대폭 완화를 해줘서 업무타운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이렇게 개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뭐 있냐면 잠실 관광특구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잠실 관광특구가 지정된 지역이 신천과 잠실, 그다음 방이동 일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먹자골목을 아무래도 활성화시키겠죠. 저희 예. 집도 포함이 되나요? 네?
저희 집도 포함이 되나요? 지금 방위중학교라고 말씀 안 하셨나요? 네네. 방위중학교면 바로 권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했을 때 그만큼 변화가 많이 생긴다. 또 제1롯데월드가 내년 뭐 말 정도에 또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9호선 라인이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지역으로 해서 9호선 라인은 전철역이 아마 지나갈 겁니다. 그게 이제 방위역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위역이 앞으로 개통이 된다면, 물론 개통 전에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보시고 또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 되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복합적으로 개발 호재들이 여러 가지 엮여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매도하시기에는 조금 아까운 물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리모델링을 좀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임대료를 더 이상 올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이 강남의 한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임대료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조금 돈을 들이셔서 집안 내부도 좀 공사를 하고요. 내외부에 어느 정도 주차시설도 조금 보완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임대료를 좀 올릴 수 있다. 한 20%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주변이 또 아무래도 개발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고 있고요. 그것도 어렵다 하시면은, 지금 지난 2일 날 제가 발표된 걸 알고 있는데,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하면서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단독 다가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LH공사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을 해서 최대 2억 원까지 진행을 해주고 임대료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임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경 쓸 일이 없다. 다만 단점이 뭐냐면 8년에서 20년 정도로 보유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단점으로 걸리지만, 요 두 가지 여건이 아무래도 내가 이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서 임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이나 향후에 가치 상승을 볼 수 있는 조건을 따진다면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다 보여지고요. 당장 내가 내 돈 들여서 하기 어렵다 한다면은 뭐 매도로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다면은 리모델링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현재 이 지역에 업무타운이 앞으로 조성이 되고 또 잠실 관광 특구가 지정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제2롯데월드나 뭐 9호선과 같은 개발, 그런 호재도 더불어서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기엔 좀 아까우니까 리모델링을 하셔서 임대료를 더 높이시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받아봤습니다. 자, 연락 못 주신 분들도요, 계속 무료 상담 진행할 테니까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전문가분들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실제 사례자들의 재무 상황 검토해보고 보다 자세하게 재무 설계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지킬 수 있을지, 또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재무와 부동산 컨설팅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자님 사례부터 살펴볼까요? 용인에 살고 있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아내와 맞벌이를 하고 있고 9살과 6살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교육 문제로 이사를 하려는데 전세와 자가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또 교육자금 마련과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40대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맞벌이 부부신데요. 자녀분이 2분 계시고 내 집 마련과 교육비 마련, 또 노후 대비까지 아주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이 사례자님 상황은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이 네 맞벌이 부부인데요. 10년 차 되셨어요. 이번 의뢰인은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 이제 부부가 살다 보고 이제 자녀가 2명 생겼을 때는 아무리 돈을 세이브해도 모아지는 것 같지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뢰하신 분이신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고요. 40세이시고 이제 아내가 직장인이세요. 그래서 다행히도 38세, 그다음에 자녀가 이제 9세, 그다음에 둘째 자녀가 6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년차 맞벌이 부부 현금 흐름표 이제 보시면 수입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이렇게 남편분께서는 500만 원 벌고 계시고 배우자님께서는 300만 원, 그래서 총소득이 800만 원이고요. 지출을 보시면 그래도 아주 그렇게 과소비한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350만 원 생활비 관리비고요. 그 다음에 220만 원으로
교육비가 좀 12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부모님이 잠깐씩 봐주기 때문에 5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 순수 보험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축으로 분리되기보다 지출로 저희가 분리했는데요.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저축은 13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적금 100만 원, 개인 연금 저축 30만 원으로 총 그래도 7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남습니다. 이제 여유가 이제 1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적금을 따로 하지 않아서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월달로 지출은 하지 않았지만 연으로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해서 거의 모으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지출비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분이 수도권 안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800만 원에 550만 원, 즉 일반 지출과 기타 지출 합쳐서 550만 원, 한 68% 정도 되죠. 어쩔 수가 없이 결혼하면 자녀 2명이면 이 정도가 들어요. 왜냐하면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대체로 육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550만 원 정도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조금 더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축으로는 좀 적네요. 왜냐면 130만 원이라는 돈이 많은 것 같지만 800만 원에서 130만 원은 되게 14%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축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자산과 부채가 있습니다. 왼쪽은 자산, 오른쪽은 부채인데요. 금융자산이 1억 2천만 원 정도, 주식으로 5천만 원. 주식을 하시는 분은 투자 성향이 못해도 중립형 이상이시거든요. 못해도 고수익을 받고 싶어하는 성향인 걸로 평가되었습니다. 청약 1,000만 원이고요. 정기예금 6천만 원 갖고 계시네요. 이게 포트폴리오 자산을 보면요. 공격적인 것도 있고 또 안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아주 잘 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억 전세 갖고 계시고요. 또 5천만 원 상가도 5천만 원으로 작지만 수도권에 갖고 계셔서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자동차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자산은 5억 원이 되겠고요. 부채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제 좀 저리로 3% 정도로 나왔다고 해서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보시면 4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네, 맞벌이를 하고 계셔서 월 800만 원 가량 소득이 있으시고 또 총 자산이 5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점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었나요? 예, 제가 봤을 때 사실 이런 분은 100점 만점 중에 사실 80점이에요. 최선을 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100만 원이 남는 돈을 어떤 투자를 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것 같은데도 순자산이 사실 4억 7천만 원, 총 인생 자금에 저희가 필요한 돈이 한 20억 넘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좀 턱없이 모자라죠. 800만 원이라는 돈은 많은데 그래도 한 30% 정도 적금을 계속 투자를 해주신다면 그 총 인생 자금에 맞는 자금을 왁구를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 방안은 첫째, 총 인생 필요자금 마련 계획이 필요합니다. 총 인생 자금에 4억 7천이 아니라 20억 정도가 필요한데 나는 그럼 나머지 4억 7천을 가지고 있고 또 한 230만 원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 개선 방안을 한번 제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 성향에 맞는 금융 포트폴리오 수립. 투자 성향이 이미 높으세요. 그래서 좀 예금보다는 뭐 펀드 쪽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전세에 거주 중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내 집 마련도 해야 하고 또 자녀 출산에 대한 준비, 또 멀게는 노후 대비까지 계획하셔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설계하면 좋을까요? 예, 되게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 성향이 조금 더 높여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금으로 100만 원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총 보시면 수입이 800만 원에서 지출이 350만 원, 이것도 충분한데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 제가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이 아닌 330만 원으로 한번 줄여보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출은 여기서는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누가 대신 대체해서 키워주셔야 되는 부모님이 필요하고 또 교육비가 2명당
한 100만 원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뭐 줄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보장성도 50만 원 정도면 그 10% 안에 들으세요. 그러니까 총 800만 원 중에 보장성 50만 원. 그러니까 안정장치도 8% 이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여기 저축 아까 전에 남는 자금이 100만 원 있죠? 이 100만 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한 230에서 20만 원 줄여서 한 250만 원 정도를 어떻게 제안을 해드릴까 하고, 요게 개선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4만 원, 왜냐면 요게 재밌는 게 30만 원은 총 해서 1년에 40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34만 원으로 연금 저축을 하신다면 세액 공제가 400만 원 총 한도로 되세요. 그래서 4만 원 올려서 지출 좀 줄여서 올리겠고요. 보시면 이제 변경 후 현금 흐름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보시면요. 수입은 똑같고요. 800만 원, 지출은 330만 원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20만 원 정도, 하루에 7,000원. 7,000원 정도가 뭐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 정도 여윳돈을 할 수 있도록 330만 원 줄였고요. 기타 지출은 220만 원 이렇게 해갖고 한번 예쁜 숫자 550만 원에 맞춰보자 했더니 의뢰인께서 그렇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는 제일 중요한 게 130만 원만 하고 계셨었는데 그 나머지 100만 원도 합쳐서 시스템으로 나중에 인출하시더라도 230만 원이 총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산관리 팁으로 이분께 드린 것은 첫째, 저금리 금리가 점점 낮고 고령화 100세까지는 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후 연금 쪽으로 좀 많이 투입을 하자 해서 개인 변액연금이요. 개인 변액연금 노후자금을 50만 원 정도를 설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연금 30만 원 기존에 갖고 계셨죠? 4만 원 추가 납입하셔서 34만 원으로 제안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의뢰하신 게 교육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교육비는 못해도 한 아이당 2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한 달에 60만 원씩 한 30년을 해보시면 한 2억이 넘어요. 그래서 한 아이당 한 4억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4억에 맞는 준비를 하시는 게 교육자금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변액 교육 펀드, 요게 펀드식이에요. 아까 전에 처음 시청자분도 변액 상품 나쁜 거 아니냐 하고 했지만 이게 20년을 본다면 좋은 상품이에요. 10년 이후에는 비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유동성이 중도 인출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적금은 교육비를 마련하는 좋은 수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후비랑은. 왜냐면 저희가 제안을 할 때 단기는 적금, 중기는 뭐 펀드, 그다음에 장기는 변액이나 뭐 공시이율 연금 쪽으로 제안을 해드리는데요. 노후비나 우리 교육비는 한순간에 뭐 2억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1년에 뭐 한 몇백만 원씩 필요한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 인출 가능한 변액 상품, 변액연금으로 50만 원, 변액 교육펀드로 60만 원 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마다 추가 납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액은 이렇게 운용하실 때 잘 뭐 추가 납입도 안 하시고 인출도 안 하시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놔두신다면 사실 예금보다 못한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해지해버리면 정말 못한 상품이 되죠. 무조건 10년간 홀딩하면서 그 원하던 가장 고민되실 때는 변액에는 그 펀드를 인덱스 펀드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덱스 코스피가 좀 떨어졌을 때는 추가 납입하고 좀 2천 이상일 때는 좀 채권으로 100% 바꿔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변액연금이나 교육펀드는 장기성 상품으로 인출도 되고 유동성도 되고 또 20년 기다렸을 때는 분명히 수익성이 되거든요. 수익성도 돼서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기로 주식 혼합형 펀드 106만 원이라고 한 것은 그래도 좀 딱 왁구를 맞췄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관리 팁에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시스템적으로 적금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가 썩었을 때 단순히 뭐 조금만 땜질한 게 중요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한다던가 씌워버리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무조건 시스템으로 목표에 적합한 시스템 관리를 하였으면 좋겠다고요. 그 다음에 노후비 교육비는 장기 복리와 유동성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요. 그 다음에 저금리 고령화를 이겨내는 상품. 예금으로는 안 되죠. 은행의 적금으로는 요즘 1.7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험 좀 부담하시더라도 시간으로
위험은 해지할 수 있거든요. 변액은 10년 이상 견디면 해지되고요. 펀드는 7년 이상 견디시면 해지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펀드를 들지 마시고요. 못해도 우리가 펀드가 1999개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증권사 가셔서 10위 안에 드는 펀드로 한 5, 6개로 이렇게 하셔서 드시면, 가입하시면 7년 기다리시면 무조건 원금 이상 가시기 때문에 하시고요. 주식 혼합형 펀드 106만 원으로 못해도 5년 이상 하면 6천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셔서 이분께는 제가 권고한 바가 지금 집 사도 된다. 집 너무 오른 거 아니냐. 하지만 용인에 사시거든요. 지금 뭐 전셋값이나 용인은 사는 값이나 한 5, 6천 더 주면 사게 되더라고요. 5, 6천이나 1억 더 주면 전셋값도 한 3억이면 이게 구입한 비용도 1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4억이라는 돈을 사놓고 계속 전세로 이사 다니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1가구 1주택자도 아니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출 뭐 한 1억 정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산에서 예금 6천만 원 갖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 조금 해지하셔서 그냥 4억 정도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출은 한 2억 안에서만 하시고요. 5억 한도 안에서만 집을 사라고 제가 권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집은 사고 못해도 250만 원씩 1년간 모으신다면 3천만 원, 뭐 5년 하면 10년 하면 뭐 3억 계속해서 투자형 5, 6%로 펀드랑 적절하게 연결하시면 한 4, 50년 후에는 20억 이상 모으실 거라고 제안해 드렸습니다. 예. 네, 이렇게 첫 번째 사례자님 재무 설계 해봤고요. 예, 저희 머니 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전화 못 주신 분들도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무료 전화나 무료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십니다. 자, 다음은 박영신 소장과 함께 부동산 컨설팅 사례를 통해 투자 노하우 알아볼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 통해 살펴보실게요. 충남 예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입니다. 가지고 있던 땅이 수용되면서 나온 보상금 3억 원으로 서울에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 설계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사례자분은 충남 예산에 거주 중이시고 편의점 운영하시는 50대신데요. 이 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나온 3억 원을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 활용하고 싶어 하시네요. 소장님께서 이 사례자님 상황 어떠셨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도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뭐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약간 보수적이시고요. 실제로 강남 지역의 수익률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조금 어느 정도 믿지 못했던 부분이 많다 보니까 결정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데도 한 2, 3개월 이상 걸렸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뭐 여러 번 주변 시세도 보고요. 또 주변 시세 부동산도 찾아가서 시세가 어떤지, 임대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또 향후에 앞으로 또 가치는 어떨지, 가격은 오르는지 꼼꼼하게 따지시고 결정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결정을 하신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토지 보상금이 3억 원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예비 자금으로 일단 1억 원 정도는 두고 2억 원 정도만 제가 투자를 유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정도로 투자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양재동의 투룸 도시형 생활주택을 3채를 구입을 하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된 후에 이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럴 때 매수 가격은 2억 1,500만 원에 3채를 구입을 하셨고요. 총 투자 금액이 6억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이용을 하셨겠죠, 당연히. 1억 4천만 원을 한 채당 1억 4천만 원씩 받아서 세 채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으셨고요. 이제 임대를 맞춰드렸기 때문에 보증금 1,000만 원, 그러니까 세 채를 하게 되면 보증금 3천만 원이 들어갔을 테고요. 실제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은 이제 1억 9,500만 원이고요. 여기에 대출이자가 연으로 따지니까 한 1,4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 수익과 지출을 따져서 쭉 계산을 쭉 해보니까 연수입이 한 3,600만 원, 왜냐하면 월세가 100만 원 정도 나오는 임대를 맞춰드렸기 때문에 그 지금도 현재 임대를 계속 임대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3,600만 원의 대출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을 따지니까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자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출 금액과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투자된 금액을 보니까 1억 9,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수입이 2,100만 원, 월로 따지면 한 17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률이 거의 한 10%대 육박을 한다. 대략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또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또 편의점 자체는 솔직히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손을 놓지 못한 상황이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집 세 채에서 나오는 이 자금을 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과거의 컨설팅 사례다 보니까 네. 지금 상황은 어떠신지 알아봐야 또 이 부동산 투자가 성공적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한 2년 전의 얘기입니다. 2년 전 2013년 정도 된 얘기고요. 물론 이분하고 이제 계속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예산 내려가기도 했고요. 또 많이 올라오시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수익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객관적을 띄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런 수익률을 보고 있다는 자체를 이제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제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앞으로 이게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여러 가지 따지게 되면 이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워낙 많다고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좋은 물건들을 그 시간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컨설팅을 더 해드린 부분이 뭐냐면, 지역적인 권리 분석하고 가격 형성 조건들을 충분히 따질 때는 주변 시장의 평균가를 책정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 시장의 평균가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되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시장 구조와 소비 심리, 임대 가격이 얼마 정도 형성되는지를 꾸준하게 따지셔야 되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얼마큼 나올 수 있는가도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따지지 않으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내가 단발성으로 끝나느냐, 지속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느냐가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짚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남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면 저는 무조건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투자는 그만큼 지역적인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가지고 지역적인 선별 여건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잡아드렸고요. 모든 부동산 투자자들이 수익률과 기대 가치가 워낙 높다라는 걸 제가 여태까지 많은 컨설팅 사례에서 많이 느낀 부분이 워낙 기대치가 높습니다.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가지고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요.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손실이 발생한다. 그런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시대일 때는 일단 안정적으로 수익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상품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 상품들이 과연 어느 지역에 포진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있다면 그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인구 여건입니다. 인구가 계속 유지가 돼주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임대가 1년, 2년 후에도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그만큼 그 주변이 가격 형성 여건이나 아니면 임대 여건, 입지 여건, 교육 환경, 생활 편의시설, 교통 여건,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따지셔서 그런 것만 포인트로 잡으신다면 아마 이분 제가 말씀드렸던 컨설팅 해드렸던 부분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 요즘에 선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선별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상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건을 꾸준하게 따지시고 포인트만 잡아서 투자하시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투자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세입자님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임대 수익 내고 계시고요. 관련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영실 소장과 함께 충남 예산에 거주 중인 50대 부동산 투자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 원하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요약해보고 또 계속해서 실제 투자 가능한 추천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네, 계속해서 추천 부동산 매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머니컨설팅에서 준비한 추천 부동산 투자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과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박영신 소장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강남구 지역 중에서도 가격 형성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임대가격이라든가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 저 도곡동이겠죠. 워낙 고가의 아파트 단지나 주상복합 이 단지들이 시작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 입지 여건이 좋다는 얘기고요. 또 분양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구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형성이 그만큼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아니기 때문에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춰야지만 그게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지역이 강남구 지역 중에서도 도곡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은 위치적인 여건이나 입지 여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도곡동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지금 지하철 노선으로 봤을 때 3호선과 신분당선 양지역 더블 역세권입니다. 신분당선이 연장선 개통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전철역이 2개 노선이 환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객이 워낙 많다. 이용객이 많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상권이 발달한다는 얘기고요. 상권이 발달하게 되면 주거지 가격도 더불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공식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지 20.14제곱미터고요. 공급 면적이 43.06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5층 중에 3층 가장 선호하는 층수입니다. 5층 건물이기 때문에 로얄층이 따로 있겠냐 하겠지만 그래도 선호하는 층수가 3층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고요. 2016년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게 가격인데요. 가격이 2억 9,8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지역이 투룸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가 신축일 경우에 보통 3억 1,000에서 3억 1,500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상향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이 더 올라갈 예정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따지시고요. 입지 여건을 좀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교통 여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분당선 양지역 역세권 그리고 또 3호선과 같은 역세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그만큼 우수하다. 교통 여건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의 가장 기본 원칙이 첫 번째가 교통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우수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에 대출을 겁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격적인 대출을 지향을 하시고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봤을 때 은행 측에서도 지금 현재 강남권이라든가 우수한 지역의 주택단지 또는 그 주택을 가지고는요. 대출을 최대한으로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셔서 내 자본을 줄이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시대 차익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개포동 재건축 단지가 2주가 시작이 됐죠. 3단지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2단지는 이미 완공이 됐고요.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제 3단지 같은 경우도 1600세대 정도 되고요. 이 세대가 다시 또 그 주변에 흩어진다면 2단지 때처럼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물량들은 다 소진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남아있지도 않은 물건이 이제 가격이 폭등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주변이 그러면 입지 여건이 어떤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3호선이고요. 여기 신분당선입니다. 거기 교체하는 양재역. 그러니까 양재역의 더블 역세권이고요. 서초와이시, 경부고속도로 서초와이시까지도 한 5분대 거리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편의가 더더욱 좋고요. 그리고 현재 이쪽을 지나가고 있는 남부순환도로라든가 아니면 강남 외곽순환도로라든가 아니면 이쪽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들이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렸던 대로 개포주공단지가 바로 여기 있고요. 그 주변이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교통 여건뿐만 아니라 학군들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중앙대부고부터 해서 숙명여고 거기 주변에 이제 인류학군들이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도곡동에는 워낙 학군들이 유명하겠죠. 그런 학군들 수요까지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인구들을 꾸준하게 붙잡아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3년에서 최대 12년까지도 거주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임대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여건이 그만큼 충분히 앞으로도 상승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이 이제 앞으로
또 호재거리들 때문에 인구들이 더욱더 유입이 많이 됩니다. 서초동의 우면동의 연구단지가 현재 양재 IC를 주변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이제 확장을 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 주변으로 해서 대형 단지, 쉽게 말씀드려서 연구단지가 이제 들어섭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했고요. 삼성이 입주하게 되면 이제 연구원들만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계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협력사들, 거기 협력사 직원들까지 따지게 되면 거의 7만 명 이상이 포진하는데 이 주변에 아무래도 주거지가 형성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 좋은 전철역 주변에 있는 주거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롯데칠성 부지개발인데요. 롯데칠성 부지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복합단지가 조성이 되면서요. 쇼핑몰과 그다음에 대형 복합 쇼핑몰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울렛 매장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본사 매장뿐만 아니라 이 관계된 협력사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주변으로 들어서는 인구들, 이제 유동 인구가 아닌 직장 인구만 한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 주변의 주거지는 가격이 상승할 여력을 지금 갖고 있다 보시고요. 두 번째 이제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삼성 본사와 롯데가 이 자리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 뒤에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서초동의 우성 1, 2, 3차 재건축 단지 1, 2, 3차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에서 벌써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무지개 신동아 아파트까지도 현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 단지를 묶어서 5,500세대 정도 되는 레미안 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게 삼성의 지금 목표입니다. 그만큼 그 주변에 이제 삼성 단지가 조성이 된다. 삼성 본사부터 뱅뱅상어리까지 이제 가로수길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상권이 또 이동이 되면서 상권 이동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개발 여건을 충분히 더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이 앞으로도 그만큼 개발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강남구 도곡동이고요. 가격적인 여건이 2억 9,800만 원입니다. 전세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2억 5천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실투자 금액이 4,800만 원이고요. 월세를 놨을 경우에는 3천에 월 11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거기에 대출을 이용하시겠죠. 1억 9,300만 원 대출을 받는다면 내 돈은 7,500만 원 투자하셔서 수익률 8.7% 정도 예상 수익률입니다. 그 정도로 가져가실 수 있는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도곡동 이어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반포동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포동 같은 경우는 도곡동과 조금 색깔이 틀린 지역입니다. 그만큼 그 주변이 앞으로도 개발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논현역과 9호선 신논현역 도보 4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지 17.81제곱미터, 공급 50.55제곱미터고요. 5층 중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투룸 구조입니다. 이제 이 준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6년도 1월이고요. 현재 매매가는 2억 8,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쪽 보면 이제 이 교통여건이라든가 입지여건 보시게 되면 교통여건 우수하고요. 대규모 개발 호재는 롯데칠성과 그 주변이 아무래도 더 많이 발전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이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반포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인구 여력 반포 IC와 그다음에 잠원 IC, 그다음에 신논현역과 그다음에 논현역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이용할 또 앞으로도 희망할 수 있고요. 그만큼 희망적인 가치가 또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 또 임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2억 8,500만 원 투자하신다면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도 거의 약 한 8.7% 정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량한 물건이다. 입지적인 여건이 그만큼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머니 컨설팅에서는 전화 문자 상담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무료 전화와 무료 문자 주시면 상담 가능하십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경제TV 개국 7주년 머니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증권과 보험, 부동산까지 알찬 정보 나누는 시간과 대형 TV와 노트북까지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머니 컨설팅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